블락 공정체를 이용해서 나노파티클 마이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드러그 딜리버리 비ሄ비가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블록 공정업체가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의료용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엠피필릭 블락 코폴림은 한쪽 블락은 하이드로필릭하고 하이드로포빅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용에서 이제 특정 농도 이상에서 이제 마이셀과 같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폴로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마이셀들이 하이드로포빅 드러그 캐리어로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은 일단 이 마이셀 크기가 한 10에서 100나노 정도로 상당히 작고 나노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 특히 하이드로포빅 그룹을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디그레이드해서 없어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약물을 함유할 수가 있는데 하이드로포빅 형태에 들어가면 이 함유된 드러그가 그 기능을 보호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코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드로포빅 드러그의 어떤 워터 솔로빌리티를 크게 정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드러그 딜리버리 캐리어로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된 블락 코폴리머를 보면 하이드로필릭 블락으로서는 PO를 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드로포빅 블락으로서는 뭐 PLA, PCL, PLBA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러그 로딩 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구조상 보면 어떤 감능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터레이션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드러그를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드러그 로딩 커패시티 측면에서 보면은 하이드로포빅 블락에 어떤 드러그하고 컴팩티블한 모이어트를 붙여가지고 좀 이제 드러그의 로딩을 올리는 쪽으로 현재 최근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패시브 인터랙션 측면에서는 현재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즉 하이드로포빅 그룹의 어떤 감능기하고 드러그하고 어떤 특별한 사고가 예를 들면 뭐 수소기력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표되지 않았고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에 좀 염두에 두고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폴리머와 드러그 사이의 어떤 스페시픽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드러그 로딩을 많이 좀 올리고자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이와 같은 스페시픽 인터랙션을 위해 가지고 도입된 그 감능기하고 감능기의 어떤 그 양이 어떤 나노 파티클, 즉 마이셀을 형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다음 드러그 로딩 비해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도입될 감능기를 수색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약물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대표적으로 항암제로 쓰여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파크리탁셀이라든지 독소르브신 등이 있는데 학적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로마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워터 솔루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질소와 산소 원자들이 상당히 많은 양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이와 같은 질소와 산소하고 카복실 그룹하고의 어떤 인터랙션이 좋기 때문에 펑션을 키로서 이제 카복실 그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간단하거든요. 하이드로포빅 블락에 어떤 카복실 그룹을 도입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그하고 어떤 스페시픽 인터랙션 올려서 그래가지고 드러그 올리는 거 올리고자 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발상이 됐습니다. 먼저 몰리큘 디자인 하기 전에 일단 이와 같은 나노 파티클들이 인체에 들어가가지고 보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먼저 스테빌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게 인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 한 10에서 100나노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타임이 어느 정도 좀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해야 되고 바이오 컴패터블 해야 되는 그런 장점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드러그 로딩 커패시티가 많이 좀
그래야지만 이게 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인해 바탕으로 두어서 이제 블락호플을 디자인하게 됐는데, 하이드로필릭 블락으로서는 PO를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고요. 하이드로포빅 블락으로서는 PLL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도입될 카우치 그룹을 위해 가지고 BMD를 선택했습니다. 이 BMD는 특히 라틱 애시드하고 코폴리머라이저빌리티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공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디벤질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쉽게 이제 카우치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D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분자량은 다음과 같이 PU와 PL은 각각 한 5천 정도로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더 크거나 작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50 정도로 조절했고, 특히 이제 BMD 양을 조절해서 카우치 그룹이 한 개에서 한 4개 정도 체인당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도입될 경우에는 이 자체가 하이드로필릭이기 때문에 수행상에서 마이셀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량 도입했습니다. 한 원에서 한 4개 정도로. 먼저 이제 결과를 실험하는 과정을 보면 BMD가 중요한데, 이 모노모 BMD를 합성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스타팅 머티리얼로서 이제 아스파틱 애시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BMD를 합성하게 됐고요. 블록 공정합시도 마찬가지로 PO, 락타이드나 BMD를 각각 적정량 섞어가지고 이제 투입해서 촉매종자에서 이제 블록 공정합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요걸 디벤질레이션 시켜서 결과적으로 카복실 그룹이 도입된 다이블락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요거는 요 하이드로포빅 블락에서 보면은 요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랜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델 드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썼는데, 물론 파크리 탁스리와 독소 로비즘을 그냥 쓰면 좋은데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이제 모델 드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보면 이제 카우치 그룹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산소라든지 질소가 좀 많이 포함된 그런 구조입니다. 마이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했습니다. 일단 고분자를 기획 솔벤트에 녹인 다음에 잘 알려진 투수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은 나노 파티클을 만들었습니다. 특징은 모노모라든지 코폴리머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분석했고, 또한 제조된 마이셀들의 여러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은 분석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BMD의 학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애니멀 차트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구조하고 정확하게 아주 일치함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순수한 BMD가 합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블락 공정합체도 마찬가지로 BMD가 도입되면 벤젠링이 요 7.3부분에서 나타남으로 확인을 하였고, 디벤질레이션 시켰을 때 고의 하단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100% 다 함수 그룹의 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고분자들을 캐릭터라이제이션한 결과인데, 보시면 이제 분자량은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한 대로 잘 만들어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BMD 양에 따라서 체인당 도입된 카우실 그룹 수가 한 1에서 한 4개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자량의 효과, 분자량은 거의 유사하면서 이제 체인당 카우실 그룹만 다르게 디자인해서 이제 합성을 했기 때문에 또 분자량에 의한 효과는 배제를 하고, 이와 같은 체인당 카우실 그룹의 효과만을 간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 파티클 사이즈는 잘 알려진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 방법 중에서 측정을 했고요. 이렇게 구해진 나노 파티클 사이즈를 보시면 거의 한 30에서 40나노 정도로 거의 어령으로 쓰기에 아주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MD 양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거의 크게 변화가 없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템 사진을 보시면은 나노 파티클이 구형이면서 아주 유니폼하게 잘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BMD 양이 없이 잘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나노 파티클의 다이아미터는 거의 한 20나노미터 정도. 요거는 저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 기어보다 좀 작은데, 이것은 아마 템으로 관찰된 이 나노 파티클들은 건조된 상태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조금 작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CMC를 측정을 했는데, CMC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 즉
볼라코폴림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어떤 프로신스 익사이테이션 스펙트러를 이용해 가지고 보통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은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익사이테이션 스펙트라가 어떤 특정한 농도에서 극격하게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프트 되면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적당한 이와 같은 것으로 플러스 해보면은 어떤 특정한 농도에서 그렇게 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통 실험적으로 말셀 그래서 크리티컬 말셀 농도로 보통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구했는데 다음 그래프가 BND 양에 따라서 CMC를 구한 그래프입니다. BND가 좀 증가됨에 따라서 약간 그 값이 좀 증가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절대값은 한 2 곱하기 10-3성 미그램 퍼 밀리리터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비록 BND 양이 좀 컴실 그룹이 도입되더라도 그래도 그 생성된 말셀의 어떤 안정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어 부분의 어떤 물리적 상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NMR 실험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솔벤트를 달리해가지고 NMR 찍어본 결과 역시 말셀이 줄게 되면은 이 코어 부분의 어떤 체인의 모빌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CDCS3에 비해서 거기에 해당 표기가 상당히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한 그러한 말셀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결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 스페큘레이션 해보면은 물론 조금 좀 모호한 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스페큘레이션 해보면 다음같이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코어 부분은 굉장히 체인 모빌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리지드하고 글라시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에 포함된 카우시 그룹의 형태는 대부분 애시드 폼으로 유지할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카우시 그룹이 좀 도입되더라도 나노 파티클에 있던 스테빌리제이션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드러그 로딩을 다음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로딩 방법 로딩은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 방법하고 유사하게 단지 이제 드러그를 같이 쓰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드러그 양은 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나노 파티클 솔루션은 드러그로 이제 세츄레이션 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그 로딩 양은 다음 같은 UV를 통해서 간단하게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 코폴리머의 어떤 양이 우리는 인터피어런스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파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드러그 로딩 커패시티를 구해보면은 BND 양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극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우시 그룹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비해서 여기에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카우시 그룹이. 그와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배 정도의 급격한 드러그 로딩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하이드로포빅 그룹 안에 도입된 카우시 그룹이 드러그하고 어떤 하이드로 본딩에 해가지고,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 드러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스펙트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는데 이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와 같은 하이드로 본딩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현재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노 파티클이 이게 이제 버프 용액에서 과연 그 형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딜리버리 메커니즘, 드러그가 릴리즈되는 메커니즘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나노 파티클이 과연 버프 용액에서 어떻게 그 형태를 유지하는지를 어떤 다이나믹 라이트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사이즈 변화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노 파티클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 분해되는 시점을 측정해 보면 되는데 보시면 BND 양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디그레이션 되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입된 카우시 그룹이 그래가지고 오토카탈리틱 이펙트가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수분해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촉진하는 그 가수분을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